안녕하십니까, 유원석입니다. 오늘 주말에도 어김없이 태극기 집회는 서울서 진행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역사상 그렇고 현대사에서 이처럼 지속적이고 또 열정적인 집회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마 드문 현상일 겁니다. 추운 날, 더운 날 아스팔트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애국 지사님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소위 정치인, 지식인, 여론, 선도청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분노가 솟습니다. 도대체 이 길거리에서 태극기와 성조기, 한때는 심지어 이스라엘 깃발까지 드는 애절함까지 보이는 그 군중들의 함성이 전혀 실정치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야 자기들이 한 일도 있고 또 항상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의 사리사욕, 정치적 혹은 물질적 이익, 그것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만, 소위 지식층이라는 사람들, 대학 교수니 무슨 연구소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어차피 국가에서 주는 용역이나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자기들 입장이 있으니까 예외로 칩시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열중할 수밖에 없는 지식 판매인들, 그런 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제일 먼저 지식인들이 나섰습니다. 경제, 특히 사회적 혼란, 그런 문제에서는 그들이 발보고 나서 그들이 사무실에서 벗어나 마이크를 잡고 언론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면서 국가의 혼란을 수습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게 사실 지식인들의 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바랄 수도 없으니 더 이상 그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요즘 많이는 아닙니다만 제법 이름 있는 유튜브 방송을 보며 소위 우파 농객들이 해설, 정치적 해설,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공인들이니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만은 가장 탄핵 문제,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윤창중, 고승국, 정규제가 요즘 부쩍 그런 면이 들었고, 황장수라는 사람은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현 정부의 실정에 비교하면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란 말을 심심치 않게 끼워 넣습니다. 그 외에 박받으러 물러가라고 하는 신모, 신혜식, 그런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도대체 최순실이가 무슨 국정농단을 했단 말입니까? 최순실이 국정농단 한 게 이화여대
입학한 딸 때문입니까? 삼성에서 말을 빌렸어요? 아니면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가 특기생으로 이화여대에 들어가서 그게 국정농단이란 말입니까? 미르재단 그게 뭐 성공을 했습니까? 이혼한 여자가, 돈 많은 여자가 남들 다 가는 호스트바에 가서 나이 40에 다 이른 퇴기 한 명을 만나 잠시 잔정을 나누다가 딴에는 나름대로 박 대통령에게 무슨 이로움이나 생길까 싶어서 재단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알고 보니 그들이 개인 욕심인 줄 알고 그걸 거부한 보복으로 그 창남이 다른 놈들과 어울려 소위 있지도 않은 태블릿 PC를 공개하고 손스키라는 미친놈이 그거를 공중파로 종편에서 뜯은 것 아닙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호스트바에 간 게 죄입니까? 무슨 돈이 부패가 있었습니까? 그 돈 아직 그대로 미르재단 통장에 인건비 빼고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입에 거품을 물고 온갖 열을 내서 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오늘날 이렇게 된 원인이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우파 논설인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때는 자기 소신대로 했고 지금 와서 보니 하는 짓들이 너무 나쁘니 지금 하는 짓만 비판하면 된다. 문제의 뿌리는 놔두고 가지만 치자는 이야기죠. 아마 밖에서 보기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썩은 뿌리는 절대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념, 정치적 신념, 특히 이데올로기라 표현합니다. 이데올로기는 이데아, 즉 보편적 이상, 보편적 진실, 그리고 라직은 어떤 논리, 체계, 그걸 합쳐서 이데올로기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아이디올로지라 그러죠. 그 신념은, 그 정치적 신념 혹은 사회적 신념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 하나씩 계산할 점이 보이고 아니면 지키고 생계할 점이 보이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혹은 학술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되 거기에는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작은 부분들이, 모두는 아니더라도 작은 부분들이 우리 사회 발전에 영향을 끼쳐 조금씩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미디어나 논설이나 해설은 현 사실에 대한 비판만 있지 그게 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듣질 않아서 많이 보질 않아서 그런지 아무런 해답도 없습니다. 그냥 현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악행, 야만스러운 정치 행태, 그 암울한 결과, 그것만 매일 되풀이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회를 누가 책임집니까? 그들은 우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많은 과실을 따먹은 사람들입니다. 보수 기독권층, 그 전체적인 인구로 봐서는 몇몇 안 되는 그들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고
그들에게는 모든 과실이 돌아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싫든 좋든 그들은 그 과실을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때 책임지지 못하는 지식인들, 정치인들, 그 사회는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소리치고 외치고 변화를 요구하지만 마치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어느 골짜기로 흘러가 버리고 세상은 여전히 소위 정치, 권력, 지식, 그리고 어디서 생겼는지도 모르는 여론, 거기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입니다.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기득권층과 좌든 우든 끈을 대고 있는 층과 아무런 상관없는 새로운 조직체, 그것이 가히 혁명적으로 폭발하며 군인들과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념을 저는 우리 사회의 규범 확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법이 아닌 규범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혹은 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폭을 가질 수 있는 그 규범, 그것이 바로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불의의 그 원인을 알고 그것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모든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분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외하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해결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뻔뻔스럽게 한 여성을 2년 가까이 불법으로 감금해놓고 지금 와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소위 사내 새끼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국회에서 석방 결의안을 내고 그분을 삼성동 자재에 모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정치적 논리나 혹은 과거 사실의 규명이나 당당하게 항의할 건 항의하고 들을 건 듣고 그분에게도 말할 권리를 주고 그래서 국민의 판단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참담합니다. 이렇게 참담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남자들이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